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목용정입니다. 네. 장관 후보자님, 간편 결제 사용해 보셨습니까? 그 오래돼서 딱히 제가 그렇게 간편 결제는 자주 해봤습니다. 쓰진 않으시나 보죠. 예. 요즘 젊은이들은 간편 결제를 주로 많이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 핀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전자금융업, 이른바 이제 페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참 좋은 경우가 많은데 현재 행정안전부가 그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에 기존의 은행권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행안부가 개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간편 결제들을 쓸 수 있는 전자금융업, 이곳에는 아직 행안부가 이 시스템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게 금융권에 대해서는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전자금융법입니까? 전자금융산업법인가요? 거기에는 지금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가적인 내용들을 잘 확인해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미비되어 있는 것을 정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이스피싱 관련된 내용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금융업을 통한 피해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이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방하면은 이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전체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서비스를 담당해야 되기도 하지만 부처 안에서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지점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지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복지로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고용 서비스 관련된 홈페이지들도 있습니다. 정부24라는 홈페이지가 아주 훌륭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부처별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홈페이지들은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아까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활용한 정부 서비스를 더욱더 활용하시려면 이 지점을 하나로 통합해서 국민들이 어느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모든 부처에 있는 행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것에 가장 깃발을 들고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로의 전환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 한 분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 그리고 혜택, 정책적인 지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정부 24가 됐든 정부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스스로 확인하고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파편적인 AI 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주도해서 전체 통합적인 AI 정부를 만드는 데 주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부가 AI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AI 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난 현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인근에는 청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너무 심하게 났던 적도 있고 여러 재난 현장들이 있는데 이 지휘 체계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경찰하고 소방이 함께 출동을 해서 긴급구조 통제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경찰과 소방의 직급 체계, 그러니까 불일치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는 경찰은 치안정감, 소방은 소방감,
이런 직급체계 불일치로 인해서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효율성 있는 움직임을 못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전, 광주, 경기 북부, 제주 다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 조직의 독립성 등을 위해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좀 더 유연성 있고 효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도 행안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행정이 그러니까 재난에 소방청과 소방서 조직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그런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예. 훈련된 무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예, 처음 듣습니다. 보통 이제 공무원분들을 조금은 안 좋게 평가를 할 때 훈련되어 있는 무능함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똑같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분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가 이 정부를 담당하는 특히 우리 국무위원이 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한 명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국민 또는 주민들의 수를 우리가 좀 챙겨봤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주민 수가 이 자치구 중에 두 번째로 많은데 공무원 한 명당 주민을 443명이나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많은 이 공무원 수요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것이 기준인건비 제도라는 겁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본인들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수요에 맞게 공무원들의 수도 더 늘릴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인건비 제도에 막혀서 오히려 더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유예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도 인천 서구가 최근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가 공무원 정원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서 이 개선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서구에서 특히 제가 있는 지역구는 검단구로 신설되는 자치구, 2026년 7월 1일부터 신설되는 자치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해야 될 내용도 많고 정말 챙겨야 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비단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은 더 잘 챙겨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기준 자체도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설 지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이 되건 아니면 통합이 되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어떤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인천 검단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예산들을 전혀 정부나 인천시 같은 광역지자체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지난 행안부 장관이셨던 이상민 장관이나 고기동 행안부 장관 등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윤호중 장관께서 장관 후보자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자치구, 신설되는 지자체는 앞으로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특정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서 하나의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의원님